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식 걱정에 깊어진 주름살이 세월의 무게보다 더 깊게 패여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자식이 태어나고 첫걸음말을 떼고 말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그 벅찬 기쁨이 언젠가부터 걱정과 한숨으로 바뀔 줄은요. 아이가 웃으면 온 세상이 환해졌고, 아이가 아프면 내 몸이 더 아팠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용돈부터 시작됐지만 어느새 결혼자금, 집 마련, 사업자금까지 자식의 요청은 점점 커져갔고 부모인 저는 그 모든 것을 당연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 그런데 왜인지 점점 서운해지는 마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자식은 왜 그걸 당연하게 여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들 말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평생을 사이좋게 지내던 형제자매들이 부모의 재산 문제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돈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네준 이 돈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지혜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리고 주변의 쓰라린 경험들을 지켜보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과의 관계에서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돈은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 때문에 가족의 정이 무너지고 평생 쌓아온 사랑이 원망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겠어요.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는지 돌이켜보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뛰어다니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 소중한 돈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돈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을 구두쇠로 살면서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자식들은 그 돈을 모두 탕진하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쉽게 얻은 돈이었기에 쉽게 써버린 거죠. 더 안타까운 건 그 과정에서 자식들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존경하는 또 다른 분은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지는 못했지만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묵묵히 일하는 아버지의 뒷모습, 이웃을 도우며 따뜻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자식들은 지금도 올곧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돈은 어디까지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올바르게 벌고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지혜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정직함은 자식이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성실함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여유를 주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어디서든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정신적 유산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자식의 인생을 굳건히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면서 가문의 진짜 보물이 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돈을 주는 방식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덥석 내어주는 게 아니라 왜 이 도움이 필요한지, 이 도움을 통해 자식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실을 깨달으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돈이 문제가 되는 일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평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식이 둘 이상이신 부모님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똑같이 나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에서는 두 아들 중 큰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주었을 때 큰아들은 부담스러워했고 작은 아들은 섭섭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진짜 공평은 똑같이 나누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필요를 살펴보고 그에 맞게 도움을 주는 게 진정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자식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게 무조건 더 달라고 하는 자식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태도는 자식을 버릇없게 만들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아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자식이 쉬운 길을 찾으려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때도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앞으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부모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도움을 줄 때는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스스로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책임져야 해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무작정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부모가 해준 도움에 더 감사하게 되고 그 도움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공평은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주는 부모의 지혜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참 깊고도 넓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되죠. 특히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나면 더욱 그래요. 어릴 때처럼 품에 안아줄 수도 없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돈으로 사랑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용돈을 주면서 몸 건강히 지내라, 선물을 사주면서 이거 너 좋아하는 거지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식들도 고마워해요. 부모의 그런 마음을 느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는 그런 도움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부모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 그러니까 거래 관계로 변질되어 버려요. 한 어머니가 아들 부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다가 한 달 건너뛰었을 때 며느리가 이번 달 돈은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온 일이 있었어요. 그 순간 그 어머니는 자신이 단순히 돈을 주는 사람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돈으로 표현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돈은 쓰면 없어지고 그 기쁨도 금세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자식은 또 다른 도움, 더 큰 도움을 기대하게 되고 부모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다가 지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 나와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자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돈보다 훨씬 값진 선물입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돈을 보내주는 것보다 시간을 내어 함께 앉아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나누어 주고 그때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극복했단다라고 말해주면 자식은 돈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장난감을 사주는 것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같이 놀아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추억이 되어줘요.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지원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럴 때조차 돈만 던져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이 도움을 주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함께 전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고 자식의 마음에 평생 남는 소중한 유산이 되어 줄 거예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가정에서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자식에게 확신을 주고 싶고 안심시켜 주고 싶어서 이 집은 내가 가져라. 내 재산은 다 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쉽게 하게 되죠. 그 순간에는 자식을 위한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말 한마디가 온 가족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 자녀를 둔 부모님이 막내딸에게 집을 물려준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막내딸은 이미 그 집을 담보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형제들과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부모의 선의가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은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미리 상속을 약속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예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해요. 갑작스러운 병, 사고, 경제적 어려움 등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미 상속을 약속해버리면 부모는 그 약속에 얽매여서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도 자식의 눈치를 봐야 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재산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게 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약속이 자식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 자식에게만 상속을 약속했다면 다른 자식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모든 자식에게 똑같이 약속했다면 나중에 실제 상속 과정에서 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상속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정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쓸 것이고 나중에 남는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에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자식들을 위한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주는 거니까요. 또한 부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병원비가 필요하면 쓰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 상속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연스럽게 처리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히 부모의 것이고 부모가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죠. 이 당연한 원칙을 지킬 때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거예요. 부모가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니 그게 말이 되나? 하면서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여겨졌으니까요. 젊을 때는 그게 맞았을지도 몰라요. 자식들이 어리고 부모는 건강하고 경제 활동도 왕성하게 할 수 있던 시절에는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은퇴 후에 삶에 들어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아버지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면서 자신을 위한 돈은 거의 남겨두지 않았어요. 70세가 넘어 큰 병에 걸렸을 때 자식들이 처음에는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고 했지만 치료가 길어지자 점점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자식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을 잘 챙기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세요. 건강 관리를 잘해서 병원에 갈 일도 적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이 없어요. 오히려 가끔 손주들을 불러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용돈도 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다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 더 고마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부모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안심이 되고 자랑스럽기까지 해요. 자신을 먼저 챙긴다는 게 단순히 돈을 아껴두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부모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본보기가 돼요.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구나 하면서 희망을 갖게 해주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식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그들만의 삶이 있어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죠.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도와줘야 해요.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자식이 그 도움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지.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왜 어른이 먼저 쓰고 아이를 도우라고 할까요? 어른이 먼저 안전해야 아이를 제대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먼저 안정되고 건강해야 자식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 결국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을 위한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가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오늘은 자식과 돈 때문에 평생 싸우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도구라는 것. 진정한 공평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을 헤아려 주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사랑을 돈으로 대신하지 않고 진심과 시간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 미리 상속을 약속하지 않고 부모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식은 부모를 인생의 선배로 존중할 때 돈은 그들 사이를 갈라놓는 칼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진짜 가족의 사랑이 꽃피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돈은 늘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혜롭게 기준을 세우고 자식들도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 가족은 돈 때문에 싸우는 대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과 당당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 정신적 유산은 어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자식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나마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 때문에 가족이 아파하는 일 없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하루가 더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